8월 3일 일요일 아침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로 정청래가 당선이 됐습니다. 정청래가 당선된 이후에 이 인사를 하거나 또는 각종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모두 보면 이게 집권 여당의 대표인지 조폭 두목인지 분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단순 무식하고 그래서 용감하고 목소리가 크고 폭력을 휘두르고 욕설, 막말을 일삼는 이 정청래. 그러니까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렸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당을 가리지 않고 국회는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고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이 수준의 문제입니다. 저질. 제가 딱 두 사람만 꼽으라면 지금 국회에서 수준이 낮아서 커트라인이 되지 않아서 두 명을 이 국회의원 배지를 떼야 된다라고 본다면 이 정청래와 양문석일 겁니다. 정청래와 양문석은 굉장히 친합니다. 또 이렇게 조폭끼리는 통하는 것인가? 양문석이 이번에 가장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청래 당선을 위해서. 이렇게 정청래가 내뱉는 말들을 보면 조폭이다. 조폭 두목을 뽑아놓았다. 지금 가장 머리가 아픈 사람은 누구일까? 정청래 당대표로 인해서 저도의 휴가를 가 있는 이재명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정상회담도 머리가 아픈데 그것 못지않게 이 정청래도 이재명의 머리를 아프게 할 것이다. 그 다음은 국민의힘입니다. 이 정청래, 조폭 같은 정청래에 맞서서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누가 되어야 할 것이냐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었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서 공천을 맡은 사람은 소위 김종인이었습니다. 김종인이 당시에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 공천 칼을 휘두를 때였습니다. 정청래가 컷오프가 됐습니다. 컷오프 된 이유는 막말, 욕설, 품성이었습니다. 국회의원의 자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김종인이 거의 처음으로 정청래부터 잘랐습니다. 제가 김종인이 정치권에서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면 이 정청래를 컷오프 시킨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린 적도 있고 그 당시에 직접 김종인에게 이 정청래를 컷오프 시킨 것은 가장 잘했다라고 이야기했고 김종인도 그렇게 빙긋이 웃었던 국회에서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정청래는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사선 의원입니다. 국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모른 채 합니다. 단순 무식하게 폭력, 폭언을 휘두르는 곳이 국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청래나 양문석 같은 사람들은 정말 국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또 꼭 국회의원이 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면 우리 사회에서 조폭이나 이런 쓰레기급이 되었을 것이다. 자신들도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직 내에서는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이게 정청래가 왜 이런 스타일이 되었느냐. 이 민주당 내에서 민주화 운동을 파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된 김민석도 있고 송영길도 있고 이 정청래 모두가 같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 80년대에 그걸 파먹고 지금 정치권에서 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류 중에서도 또 나뉩니다. 두 부류로 나뉩니다. 민주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80년대에 이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고 민주화 운동을 왜 해야 하는지 능력은 없고 가진 거라고는 욕설, 폭언, 이런 폭력 이것밖에는 없어서 깡패가 될 수 없어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정청래입니다. 공부도 하기 싫고 사회에 나와서 할 것도 없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청래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미 대사관 점거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행동대원들입니다. 다
주로 폭력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이 조직 내에서도 정청래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굳은 일을 도맡는 겁니다. 굳은 일을 도맡아야 폭력 이런 부분을, 그래야 자기가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조폭들이 행동대원, 행동대장이 하는 일이죠. 이제 이 정청래의 이런 수준입니다. 이 정청래가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때 사실은 가장 이걸 막고 싶은 사람이 이재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딸과 정청래의 결합,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통제가 되지 않는 이 조폭 두목이기 때문입니다. 정청래가 어떻게 해서 당대표가 될 수 있었느냐? 지난 1년 동안 법사위원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으로서 한 일은 폭력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이 판결이 나온 사건을 국회로 가져와서 이화영이라고 하는 이 피고인을 국회로 불러서 재판을 다시 열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국회에서 판결이 나온 이 재판을 국회에서 여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정청래가 자기가 판사처럼 법을 알지도 못하고 단순 무식한 이 정청래를 이재명은 왜 법사위원장을 시켰을까? 이재명은 고민했을 겁니다. 민주당에도 법률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 전문가를 이재명은 믿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재명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막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게 법률적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해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이재명도 당연히 안 것이죠. 그래서 단순 무식한 깡패 같은 사람을 법사위원장에 앉혀야 한다. 그 대표적인 사람으로 정청래인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됐고 이재명의 요구대로 깡패 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난데없이 재판을 열었던 겁니다. 자기가 판사처럼. 이제 이걸 법사위에서 막아 선 사람들이 지금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서 있는 주진우, 장동혁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걸 막으면서 가장 노렸던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었습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계엄이 터졌던 것입니다.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 계엄만은 피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도 이 계엄만은 거리를 둬야 합니다. 자, 정청래가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떠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저항을 하고 있으니까 이 탈의를 하고 이러면 지금 구치소에서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이렇게 윤 대통령을 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해야 된다.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이 계엄, 내란 동조를 한 것이 드러나고 있고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해산하라고 하는 여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을 시키자.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사과하고 철저히 석고대죄하지 않으면 자기가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악수할 수도 없고 야당으로 인정할 수도 없다. 그 다음 윤석열 대통령이 1호 당원인데 그래서 파면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단절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단절하지 않으면 야당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재명과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이 원팀을 강조를 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습니다. 이재명이 갑자기 효능감을 이야기했습니다.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해달라 하자 이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얼마나 정청래가 걱정이 됐으면 이 당대표 축하하는 자리에 효능감 있게 좀 행동해달라. 이재명만큼 정청래를 잘 활용했고 정청래를 잘 아는 사람도 없죠. 이 정청래가 또
튈 것이다. 국회에서 지금 지난 4, 5년 동안 국회에서 가장 고함을 많이 지르고 욕설을 많이 하고 소위 국회 일을 못하도록 뒤에서 이 고함을 지르고 그 야구장에 가면 야구 자기가 응원하는 팀을 위해서 또는 반대하는 팀을 위해서 뭐 고함을 지르고 들어 욕설도 하고 이럽니다. 가장 심한 사람이 이 정청래입니다. 국회에서. 오죽 정청래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했으면 장관들이나 모두 정청래 좀 입 좀 닫게 해달라. 이 정청래 때문에 국회 일이 안 되는, 그러니까 국회에서 깡패짓을 해온 게 정청래입니다. 법사위원장만이 아니고 그 부분을 걱정을 한 겁니다. 이재명이 효능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좀 행동을 적절하게 하라. 그런데 정청래는 배운 게 깡패짓이고 자기가 이런 걸 해야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은 헌신하지 않으면 이 조직에서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악하죠. 세월호 때 단식을 하면서도 뭐 단식을 하면서 정말 굶는 바보들이 어디 있느냐. 다 먹을 거 먹고 뒤에서 담배 피우고 다 드러난 것이죠. 이 정청래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김종인이 정청래는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라면서 컷오프를 시킨 건 그건 거의 유일하게 김종인이 정치권에서 잘한 것이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청래가 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뭐 표를 노리고 또 이런 말을 했다.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폭언을 늘어놓습니다.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냐? 라는 건 국민들의 여론으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정청래가 또 이걸 위해서 정부가 위헌정당 제소는 정부만이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국회에서 여야가 국회에서 다투는데 국회에서 위헌정당 제소를 맡기면 국회에 이것도 정쟁의 소재가 될 뿐이다. 법률이 아닙니다. 헌법에 위반해야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맡겨둔 겁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입니다. 이 정청래는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정청래가 지금 내놓은 법안을 보면 정부에서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제소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국회에서 아예 민주당이 이 위헌정당 제소를 하자. 위헌 법률입니다. 이건 헌법재판소가 아무리 망가져도 이런 법률은 위헌 법률입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이냐 이 부분은 소위 내란 특검에 국민의힘이 얼마만큼 이게 관여된 것으로 나올 것이냐. 현재로 내란 특검에 특검 3가지가 있는데 다른 특검은 몰라도 내란 특검에 관계가 되는 국민의힘은 없다. 힘 의원은 없다라는 것이 현재까지 수사 결과입니다. 국민 여론으로 위헌정당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청래의 태도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제가 이런 정청래, 법사위원장인 이런 정청래,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깡패 같은 짓에 빌미가 됐던 이 계엄 문제, 이 계엄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엄이 잘 됐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고 계엄에 반대한다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것은 계엄은 부적절했고 탄핵은 안 된다. 탄핵은 반대한다. 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부분은 계엄과 다른 부분입니다. 계엄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곧 내란 혐의인 것도 아니고 계엄이 있다라고 해서 곧 탄핵이 되어야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걸 분리해야 하고 이걸 분리할 수 있고 계엄에 대해서만은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게 특검 수사를 통해서 계속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지금 정청래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계엄에 관여가 된 부분은 계엄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그 해제를 하는 그 의결에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참여하지 않았다. 그때 국민의힘 당에 있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개입을 했다라는 것은 전혀 드러나지도 않았고 지금 드러날 것도 없습니다. 사후에 이제 이 해제 의결을 하는 이 부분에 어떤 입장이었느냐. 이것은 현재로 볼 때 전혀 뭐 내란 동조도 아니고 내란 묵인도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자체가 지금 내란 혐의가 있느냐 없느냐도 다투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지금은 계엄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도 계엄에 대해서 지금 거리를 두지 않으면 계속 이런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와 같은 이런 조폭 행태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이라고 하는 것을 빌미를 줬다라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계엄을 선포하려면 헌법에 소위 이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그런 어떤 이 소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소동이 발생할 때까지를 기다리지 못했던 그 부분의 판단을 제가 부적절하다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법적 정치적으로 계엄과는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이런 정청래에게 또 휘말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두고요. 이 뭐 거의 조폭식의 폭언들입니다. 개딸을 비롯해서 상당수의 민주당의 당원들은 이 정청래가 이재명은 자신의 이제 대통령이 됐고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는 쪽에 매달리게 될 거다. 이제 이재명 이후에 민주당이 아예 국민의힘을 뭐 아예 박살을 내고 그래서 이재명 이후를 대비하는 데는 정청래가 박찬대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정청래가 그동안 탄핵을 뭐 성사시킨 이런 공도 있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이 정청래가 부담스러운 거죠. 정청래는 이재명을 향해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합니다. 이재명은 정청래를 이용해 먹을 이 단순 무식한 것을 이용했을 뿐인데 어느새 정청래가 탄핵까지를 예상하지 않았던 이 탄핵까지 성공을 하면서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은 참 미치고 환장할 짓일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효능이었습니다. 좀 효능감 있게 일하자. 지금까지는 깡패처럼 일했지만 이제는 여당 대표가 아니냐. 그런데 정청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면 정청래가 좀 합리적이고 이렇게 가면 정청래는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좋은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민주당에도 정청래보다는. 정청래는 이런 짓을 해야 자기 필요성이 있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민주화 운동을 할 때부터 정청래의 필요성은 행동대장입니다. 무식하고 단순한 짓거리를 해야 그리고 감옥을 가줘야 이 정청래는 필요한 것이었죠. 민주당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자질로 보면 정청래는 컷오프입니다. 이 정청래로 인해서 정청래의 임기가 이제 남은 이재명이 이 대통령 선거에 나가면서 남은 1년 임기 이겁니다. 내년 8월까지입니다. 이제 정청래는 그 뒤를 또 노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버틴다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그러니까 내년 초쯤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 전에도 정청래의 이런 언론개혁, 검찰개혁 뭐 다 때리 없애겠다 이런 것입니다. 정청래 식입니다. 이 사법부 개혁 다 때려 부수겠다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은 이런 정청래가 부담스럽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의 재판만 중단시키면 됩니다. 이제는. 그런데 정청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입니다. 이런 단순 무식한 정청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강력한 전투력인데 그 전투력은 국민들의 여론을 묶어낼 수 있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가장 강력할 수 있는 전투력입니다. 그걸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사람이 장동혁이었고 주진우였습니다. 어제 이 곽주택도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 가장 맞서 싸운 이 부산의 초선 의원입니다. 수석 대변인이죠. 정청래를 향해서 정말 걱정이 된다. 국정의 동반자로 야당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했는데 이런 식의 논평은 안 됩니다. 정청래는 뭐 이런 식의 논평으로 통할 사람도 아닙니다. 주진우가 맞습니다. 주진우의 논평은
정청래가 위원정당 해산, 내가 가장 선봉에 서서 박살내버리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정청래가 생각한다라고 해서 이재명이 그걸 용인할 리도 없고 국민들이 그걸 용인할 리도 없고 완전히 망가져버렸지만 헌법재판소가 그걸 용인할 리도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김문수도 나서고 장동혁도 나서야 합니다. 모두 나서서 이 정청래에 대해서는 정청래 이 폭언에 걸맞는 그렇지만 격조 있는 그런 메시지로 정청래를 박살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정청래가 뭐 야당을 인정을 자기가 하든지 말든지 국민의힘을 위원정당 제소를 하든지 말든지 뭐 그런 것들은 무시하면 됩니다. 정청래 법 모릅니다. 법사위원장 되고 겨우 이제 국회법 읽어보고는 자기가 법을 많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다가 국민의힘 그 소위 법조인 출신들 의원들에게 상당히 개망신을 당했죠. 문제는 정청래는 개망신을 당해도 얼굴이 두껍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살아남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할 때부터 이 정청래는 정청래에 걸맞게 대우해주면 됩니다. 박살을 내야 합니다. 강력한 메시지들이 나와야 합니다. 이건 거의 뭐 법도 없고 상식도 없고 거의 제정신 아닌 조폭식의 폭언들입니다. 윤 대통령을 뭐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서 나오면 된다. 위원정당 해산 추진을 하겠다. 이 뭐 언론, 사법부, 검찰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전체가. 이번 전당대회 중에 정청래에 대해서 수박이다라고 하는 비난이 쏟아졌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청래 수박 맞습니다. 이 썩은 수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뭐 욕질하고 한 것들 그 양문석 보면 압니다. 똑같은 부류입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뭐 이재명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설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자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과 뭐 운명 공동체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재명은 그게 걱정인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처음부터 이 정청래를 박살내면서 국민들 앞에 이 정청래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8월 3일 오전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